5월 2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유엔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 아동보호법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먼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종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됩니다. 2016년 광주에서는 자녀 10명 중 4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적발됐는데 미신고 기간이 최대 18년에 달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부산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가정조사를 민간 보호시설이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 학대 조사도 공공화하는데요. 현재는 조사 거부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업무 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직시하고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정 내 체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입양 실무를 위탁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인데요.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에 휠체어 고정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실시되며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 209명이 대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가족이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서울 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